하늘과 가까운 땅의 기운을 듬뿍 넣고 친환경 농법과 정성도 한가득, 그리고 뛰어난 맛과 영양을 하늘이 내린 인제군 오미자. 딴지마켓에서 대한민국 제1의 명품 오미자 진액을 만나보세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웹 내 사이트는 여기에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가능해 바로 여기에 어렵지 않지 웹 디자인 웹 내가 만드는 반응형 웹사이트 쇼핑의 글로벌 버전까지 아이맵에서 아이맵. 이번 주 파파이스 시청자 이벤트.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펴낸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를 소개합니다. 세월호의 시작부터 인양, 선체조사, 현재 상황까지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에게 우리가 지금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대한 열망을 지속하고 있음을 꼭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파파이스 시청 후 한 줄 소감을 한겨레TV 페이스북 메시지에 전화번호와 주소 함께 올려주시면 10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58회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기 송채경화 기자가 있네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정청래입니다. 아 맞다. 지지율 몇 퍼센트 기록하셨죠? 좀 부끄럽더라고 사실. 내가 5점 몇 퍼센트 나왔어요. 4.5. 4.5. 4.5. 4.5인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앞에는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노회찬, 그 다음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 3명이 이미 표를 4명이죠. 그 다음 바로 뒤에 박영선 의원이 있거든요. 그 뒤에 나경원도 있어요. 아 박영선 의원보다 더 높게 나오신 거예요? 0.1%. 요즘 부쩍 시장길을 많이 느껴요. 밥을 먹어도. 그래서 그럴 때는 시장에 가서 밥을 먹고요. 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시장 옷을 제가 입고 다니죠. 이거 다 편집되겠네요. 지금부터는 이 시대의 참 보고인으로서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가 책만 써놓고 판매는 저한테 맡겼어요. 판매 속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6만 부밖에 안 팔렸어요. 그래서 10만 부가 안 팔리면 제가 중대 결단을 하겠다. 서울시장 출마입니까? 내가 드디어 나서야 되겠다. 오프라인에서도.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파파이스가 여기 녹화되고 있는 벙커에서 5시부터 7시까지 주진우 책 사인회를 여기서 합니다. 의원님이? 김어준 총수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는. 주진우와 같은 복장으로 제가 주진우 사인을 연습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아니, 주진우 책을 의원님만 사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진우가 사인한다고? 주진우도 옆에 앉혀놓고. 옆에 앉아있겠다고. 네, 저는 이제 보조 사인자지. 그리고 이제 김총수는. 아무런 뉴스도 아니네요. 책 갖다 날르고 그리고 심부름하는 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 의원님. 네. 의원님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엔 유일하게 저수지 게임, 시사회에서 저수지 게임을 봤어요. 마지막 부분에 김총수 부분이 나와요. 5분가량 나오는데 30초 빼고는 다 잘라야 됩니다. 주진우는 멋지게 나오는데 저는 밥 처먹고 땀 찔찔 흘리는 거. 사실 저는 중간에 30분 잤어요. 재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 자고 나서 오면서 난 영화 잤어. 그럼 주진우 막 약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갔던 사람한테도 들어보니까 제가 몇 명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잠이 올 수 있냐고. 너무 재밌다고. 근데 제가 왜 잤는가 이렇게 봤더니 주진우 연기력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스펙터클하고 서스펜스도 있고 약간의 공포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모습 찍는 거고 뭐 경찰 출두하는 것 이거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실제 상황이에요, 다. 그걸 보시면 이 영화가 왜 성공해야 되는구나 해야겠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변증법 중에요. 양질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이거 문제 있다 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별거 아니네. 사그러지면 이제 우리 각각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감을 더 얻으시겠죠. 210억. 아주 작아. 맨 처음에 이걸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사건이에요. 끝내 그 돈을 찾지는 못해요. 어디로 갔는지 대충 짐작을 하는데. 실패담인데, 여기서 이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는 관객이 메꿔야 돼요. 제가 김청수 약속할게요. 대각선으로 한 줄은 제가 사겠습니다. 대각선을. 가로나 세로보다는 대각선이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영화관에 하나씩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뚫려 있으면 전주하세요. 의원님, X자로 해주세요, 그럼. X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X자로 하고 사람은 대신 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한 걸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는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이니시계 딱 차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요건 다른 시계예요. 아, 버전이 시계가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건데 이건 이제 제 게 아니고 다른 친구 건데 진짜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난 생일 지나고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어떡하냐. 아, 생일인 사람한테만 줘요? 생일인 생일 사람한테만 준대요. 청와대 초청을 받았거나 청와대 직원 중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 그냥 다 주면 안 되나요? 안 된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짝퉁을 올려서 판매를 하거나 이러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시계가 지금 왜 이렇게 짜게 굴어요? 근데 이 시계가 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국민소통수석인가? 그분이 기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한 100명 되나 봐요. 청와대 이렇게 하면 이제 기자들이 우리 이제 이니시계 하나 주겠지 했는데 없다고. 그래서 이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은 청와대를 초청했는데 시계는 없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사정사정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찍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한테 사정사정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못 얻었을 거야 아마. 아직. 본인도 생일이 아직 안 됐나요? 근데 하여튼 그만큼 귀한데 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시계거든요 이거. 이건데 이때는 좀 다량으로 찍어냈나 봐요. 근데 지금 다량으로 찍어낼 수가 없답니다. 이니 시계는 안에를 수공으로 해야 된대요. 자개에 넣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찍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이 너무 딸린대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좋아요 문재인 이 책 화가 책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그것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때 답례로 요거 하나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의원님 왜 눈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염장샷이라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아, 염장샷. 약 올리는. 김종수 약 올리려고 갖고 온 거야. 네. 없죠? 약 오르지나고 부끄러워요, 저는. 다음! 의원님 뉴스 같은 건 없어요, 뉴스? 오늘 비가 오는데, 마지막으로 배추 2,100포기를 심었습니다. 아니, 뉴스 없냐고! 봐봐요. 이게 진짜 뭐냐면, 이제 배추 이렇게 심어놓고 무도 심으니까, 이제 김장철에 이제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김장겸이 생각나고, 김장할 생각을 하니까, 또 김재철이 생각나는 거야. 둘이 합쳐보니까 김장철이야. 아, 부끄러워, 진짜. 자, 이거 그렇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장겸 MBC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지금 밖으로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보이콧 시위에 대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고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검찰청 간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이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 분 보세요. 다 딴짓하고 있어요. 시위도 안 해보고 웰빙 정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해요 이런 거. 그래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빨리 국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분들이요. 청와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갔다 와서 대통령과 안 만나줬다고 하면서 쇼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게 2013년도 국정원 댓글 공작 국조특위 할 때 제가 간사를 했었는데 그때 청와대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에 갔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중국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아무 제지를 안 해요. 근데 저희가 가니까 딱 경찰이 막 에워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중국 관광객도 가는 길이고 청와대 정문 앞도 아닌데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위해 요소는 미리 차단합니다. 위의 요소 맞잖아,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 항의 서한을 어디서 전달해 주냐면 길바닥에서 전달해 줍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이랬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근데 이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영빈관까지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다. 이 문전박대라는 것을 안 당해보면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영빈관에 들여놓으면 안 돼요.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뭘 주고받고 이렇게 영빈관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뭐 하자는 짓이야 지금. 의원님 이때만 하더라도 네. 어떤 결기 같은 게 살아있는 표정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야당의 투사로서 이거 뭡니까? 낙천 한번 당해봐. 컷오프. 권력에서 멀어져가지고. 네. 그 다음 거는요. 오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뭐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문가로 다 바꿔라. 아니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고 뭐 다 바꾸라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뭐 안보실장 이런 사람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제재와 압박이 있고 그다음에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두 트랙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북 전략 아닙니까? 근데 왜 대화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의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며 호남호남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마저 그냥 헌시짝처럼 걷어차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지방선거 전에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고, 바른정당에서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혜원 대표도 날아가는 게 생겼고, 이혜원 대표가 원래 그 흡수 통합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날아가고 나면, 이제 방해 요인이 없잖아요. 그럼 둘이 합칠 것 같고, 근데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같은 정계 개편을 위해서 자꾸 이제, 국민의당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뭐 햇볕 정책과 같은 햇볕 정책 때문에 바른정당이 통합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일단 고치라고. 슬슬 그런 거 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동철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거는 바른정당하고 똑같아. 현지 스코어. 호남 하잖아요. 근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제일 안 나옵니다. 국민의당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하다가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는 뭐 청명에 죽든 한식에 죽든 뭐 해볼 건 한번 해보고 뭐 하자. 그러면 햇볕 정책을 지우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합당을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의 강령 여러분 논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5.18, 6.15, 14 이런 거 지워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저도 나가서 막 발언하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그때 굉장히 성질을 냈어요. 강령에서 그런 거 지우려고 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그때 그래서 해명을 했어요. 실무 차원에서 착오였다. 이랬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저는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극중주의를 간대잖아요, 극중주의. 예. 극중주의는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제가 르몽드 기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극중주의가 뭐냐고, 실제 쓰냐고. 그거 조롱할 때 쓰는 말이라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뭘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뭔가 한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를
조롱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 극중주의를 제가 학술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다시 의원님, 이제 왕정이 그만하시면 안 복구됐을 돼요, 때 다시 그걸 비판하니까 좌파 쪽에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냥 행정 관료들 끌어다가 그냥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 그게 이제 극중주의인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면 가운데지 뭐 극단적인 가운데냐 이렇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할 때 쓰는 조롱의 단어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르몽드 기자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도권 광역단체장 3당 연합공천 실제로 정우택 대표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군부를 떼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당에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정체성의 뿌리째 부정하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싸우기가 버겁잖아요. 다른 정당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쳐야 한다. 당끼리 다 합치진 못하지만 합치는 모양새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합쳐질지도 모른다. 박근혜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8명의 뭐 친박 네. 예. 들만 네,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 청산하고. 하니까 8명 중에 2명은 이미 나갔잖아요. 우리 아하간.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술술 이해운 대표가 대표로서 그걸 제일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양반에 대한 호불호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 연루된 사건과 상관없이 실제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당대표로서. 이 양반이 이제 나가리 되는 수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병국 전 대표도 굉장히 이해운 대표만큼이나 굉장히 반통합론자죠. 유승민 의원 유승민 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다 반통합 근데 논자죠. 바른정당이 20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도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독자 생존해야 된다 이것이 의견이 20명밖에 안 되지만 분분하죠. 근데 뚝은 바늘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거죠. 원내 교섭단체를 잃고 뭐 이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잘 생각해 보시면 황영철 의원 네. 보좌관으로 먼저 날아갔잖아요. 그 양반도 자강론자거든요. 이해운 대표도 대표로서 자강론자고 두 번째가 이제 하태경 의원이 또 자강론자예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목소리는 센 몇 사람이 이제 차근차근 누군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실수인지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순서대로 이제 제거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초래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걸림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합쳐질 수 있어요. 합쳐지면 산술합보다는 더 커질 수도 있죠. 산술합은 20몇 프로 정도인데 합치면 15, 6, 그럼 20% 정도인데 합쳤으니까 시너지가 나서 한 30% 정도로 복원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어설프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보수도 이제 반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 트럼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발언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또라이. 예. 그냥 미국 애들도 다 또라이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부끄럽다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지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는 김정은을 만나면 영광이다. 뭐 대화해야 된다 이랬다가 어떤 때는 또 뭐 전쟁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의 말보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방장관의 워딩을 우리가 실제로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의원님 뭔가 뉴스를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부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핵실험이 이제 지금 6번째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9일 날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요. 대북 강경책이 불러온 재앙이다. 1차 핵실험, 부시 행정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시보다도 더 질이 떨어지는 이 트럼프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방러를 해서 푸틴 대통령과 이러저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북 원유 중단까지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 중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센 강도로 오늘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전략적이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 결국은 대화라는 틀 속에서 결국은 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하늘과 가까운 땅의 기운을 듬뿍 넣고 친환경 농법과 정성도 한가득, 그리고 뛰어난 맛과 영양을 하늘이 내린 인제군 오미자. 딴지마켓에서 대한민국 제1의 명품 오미자 진액을 만나보세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웹 내 사이트는 여기에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가능해 바로 여기에 어렵지 않지 웹 디자인 웹 내가 만드는 반응형 웹사이트 쇼핑의 글로벌 버전까지 아이맵에서. 아이맵. 이번 주 파파이스 시청자 이벤트.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펴낸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를 소개합니다. 세월호의 시작부터 인양, 선체조사, 현재 상황까지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에게 우리가 지금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대한 열망을 지속하고 있음을 꼭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파파이스 시청 후 한 줄 소감을 한겨레TV 페이스북 메시지에 전화번호와 주소 함께 올려주시면 10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의 158회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기 송채경화 기자가 있네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정청래입니다. 아, 맞다. 지지율 몇 % 기록하셨죠? 좀 부끄럽더라고, 사실. 내가 5점 몇 % 나왔어요. 4.5. 4.5. 4.5. 4.5인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앞에는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노회찬, 그 다음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 3명이 이미 표를 4명이죠. 그 다음 바로 뒤에 박영선 의원이 있거든요. 그 뒤에 나경원도 있어요. 아, 박영선 의원보다 더 높게 나오신 거예요? 0.1%. 요즘 부쩍 시장길을 많이 느껴요. 밥을 먹어도. 그래서 그럴 때는 시장에 가서 밥을 먹고요. 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시장 옷을 제가 입고 다니죠. 이거 다 편집되겠네요. 지금부터는 이 시대의 참 보고인으로서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가 책만 써놓고 판매는 저한테 맡겼어요. 판매 속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6만 부밖에 안 팔렸어요. 그래서 10만 부가 안 팔리면 제가 중대 결단을 하겠다. 서울시장 출마입니까? 내가 드디어 나서야 되겠다. 오프라인에서도.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파파이스가
여기 녹화되고 있는 벙커에서 5시부터 7시까지 주진우 책 사인회를 여기서 합니다. 의원님이 김어준 총수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는. 주진우와 같은 복장으로 제가 주진우 사인을 연습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아니, 그 주진우 책을 의원님만 사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진우가 사인한다고? 주진우도 옆에 앉혀놓고. 그걸 보시면 이 영화가 왜 성공해야 되는구나, 해야겠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변증법 중에요, 양질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이거 문제 있다 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별거 아니네, 사그러지면 이제 우리 각각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감을 더 얻으시겠죠. 210억. 아주 작아. 맨 처음에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사건이에요. 끝내 그 돈을 찾지는 못해요. 어디로 갔는지 대충 짐작을 하는데. 실패담인데, 여기서 이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는 관객이 메꿔야 돼요. 제가 김총수 약속할게요. 대각선으로 한 줄은 제가 사겠습니다. 대각선으로. 가로나 세로보다는 대각선이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영화관에 하나씩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뚫려 있으면 전주하세요. 의원님, X자로 해주세요, 그럼. X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X자로 하고 사람은 대신 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한 걸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는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이니식에 딱 차고 나왔었잖아요. 옆에 앉아있겠다고. 네, 저는 이제 보조 사인자지. 그리고 이제 김총수는 아무런 뉴스도 아니네요. 책 갖다 날르고 그리고 심부름하는 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 의원님. 네. 의원님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엔 유일하게 저수지 게임 시사회에서 저수지 게임을 봤어요. 마지막 부분에 김총수 부분이 나와요. 5분가량 나오는데 30초 빼고는 다 잘라야 됩니다. 주진우는 멋지게 나오는데 저는 밥 처먹고 땀 찔찔 흘리는 거. 사실 저는 중간에 30분 잤어요. 재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 자고 나서 오면서 난 영화 잤어. 그러면 주진우 막 약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갔던 사람한테도 들어보니까 제가 몇 명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잠이 올 수 있냐고. 너무 재밌다고. 근데 제가 왜 잤는가 이렇게 봤더니 주진우 연기력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스펙터클하고 서스펜스도 있고 약간의 공포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모습 찍는 거고 뭐 경찰 출두하는 것 이거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실제 상황이에요.